자, 결혼 페널티에 혼인신고를 늦추는 신혼부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기사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다 늦추고 좀 했던 그런 내용인데,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5년, 6년 이렇게 돼 가는데 완전히 그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특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뭐 과거에 했었던 결혼 혼인신고를 늦추는 그런 정도의 목적이 아니고 정말 어떤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좀 늦춘다는 건데,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세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향신문에서 있었던 기사고, 7월 20일자 이유진 기자님께서 작성을 하신 겁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혼인신고 손익계산서가 부부 혼인신고를 하면 마이너스고 손해고, 남남 그러니까 같이 살더라도 신고를 안 하면 플러스다. 굉장히 좀 씁쓸한 거죠. 과거에는 이랬죠. 혼인신고 급하지 않다. 사계절은 한번 서로 겪어보게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겪어보고 한번 살아봐라 이거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기 전에 몰랐던 생활 방식이나 성격 차이를 맞춰보기 위한 어떤 일종의 적응 기간으로 약간 인생 선배분들이 해줬던 조언이 아니고, 요즘에는 아주 매우 실리적인 어떤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는 젊은 부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라고 좀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좀 안타깝고 복잡 미묘합니다. 자, 경제 공동체 개념이 강화되면서 1인 가구 형태로 청약, 세금 그리고 대출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신고인 혼인신고를 지연하는 거다. 이게 처음에 딱 결론이 나와 있죠. 이런 기사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혼인신고를 이렇게 늦추나요? 그게 이제 청약, 그리고 세금, 그리고 대출.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부동산 살 때 목돈이 다 없잖아요. 특히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 내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청약제도는 너무나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금 앞에서 벌고 뒤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 각각의 모든 거에 있어서 혼인신고를 좀 늦추는 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소위 혼인신고로 인한 제도상 불이익을 혼인신고 페널티, 뭐 결혼 페널티 그러는데, 결혼 후에도 혜택을 위해서 미혼으로 남는 거를 위장 미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게 이런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지난해 결혼한 서경원 씨 가명입니다. 그리고 강민정 씨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저도 저희 그녀와 4살 차이고요. 저는 32살, 그리고 그녀는 28에 했어요. 뭐 왜 했냐 그러면 TMI인데, 왠지 29이 하면 살다 보면 굴곡이 있을 텐데 괜히 그것 때문에 9수 어쩌고 하는 거 듣기 싫어서 28 했고요. 29수 지나고 나서 30 가면은 제가 그때까지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겠더라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한 집에 사는 부부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이기도 하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두 사람은 신혼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자금을 융통할 묘안을 찾았는데, 남편 서 씨가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요즘에 핫하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생초 대출, 생애 최초 대출 찾으면은요, 여러분들 아는 얼굴이 딱 나올 거야. 불팽님이라고. 그만큼 요즘 굉장히 핫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낮은 금리로 집을 마련을 하고, 또 한도도 많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집주인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런데 아내 강 씨를 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최저 연 1.8%를 받아서 남편 명의 집에 세입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 이런 게 되게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 금융권에서도 특수관계자, 특히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은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때 보면은 뭐 그냥 동거인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로 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일부 다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제 초본을 다 떼와 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이렇게 혹시 결혼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이렇게 또 되니까 이렇게 기사까지 나왔겠죠. 근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긴 해요. 어쨌든 낮은 금리로 두 번의 대출, 즉 하나는 담보대출,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유는 여유자금 2억 원으로 무주택자 아내 명의로 갭 투자를 할 만한 아파트로 물색 중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남편 이름으로 하나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유자금 생기니까 그 자금으로 또 이제 아내 이름으로 또 새끼고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생겼죠. 그러면 이거 원래 우리 양도세,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합가할 때는요,
설령 같이 산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혼인신고일을. 그러니까 이제 늦춰버리는 거예요. 자, 부부이자 전세계약 관계인 이 기묘한 재테크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가능한 혼인신고를 미룰 작정이다. 자, 그러면 이게 참 이게 좀 재미있으면서도 좀 씁쓸한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잘 봐요. 서로 지금 혼인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럼 지금 남자가 1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자가 지금 현재 무주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서 지금 여유자금이 2억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자도 1주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남자도 1주택, 여자도 1주택이죠. 그리고 각각 별도 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세제 구성 요건을 갖췄다. 요즘에 다 맞벌이 하니까 세제 구성 요건 갖췄다. 그러면 이거 별도 세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1주택 비과세가 돼버리고요. 1주택 또 비과세가 돼버려요. 더 심한 경우는 계속 이렇게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혼인 합가 비과세 있죠? 그거는 이제 혼인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딱 더해지면은 1+1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5년 안에 매각해야 된다. 이제 요게 이제 10년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방법인데, 그 방법을 하기 전에 아예 그냥 신고를 안 해버려가지고 이걸 계속 써먹겠다는 거죠. 야, 그럼 이제 저도 처음에 이걸 듣고 뭐 할 수는 있는데, 뭐 나중에 언젠가는 혼인신고 하셔도 되고요. 특히 이제 아이가 생기면은 등본상, 호적상 올려야 되고 하니까 혼인신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걸 또 이제 늦추더라고요. 언제까지? 뭐 학교 들어갈 때까지 막 늦춘다고 하던데. 자, 봅시다. 반면 직장인 정인욱 씨가 계시는데 가명이에요. 21년 결혼하고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집을 구하려니 지나치게 내가 정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왜?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 부부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미혼인 경우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데 기혼이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을 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한 명일 때는 6천인데 두 명으로 합쳐져 버리면은 만약에 6천이니까 1억 2천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요. 6천에서 7천 꼴랑 1천만 원밖에 안 올라가 버리니까 요즘에 다 대부분 다 맞벌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리 신입사원 사회초년생에도 연봉이 이러도 한 3, 4천, 4, 5천 원 될 건데 합쳐버리면 7천이 넘어버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그럼 한 명이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 그의 연소득은 4,500. 야, 이 정도 되잖아요. 그쵸? 아내의 연소득은 4,300. 그럼 부부 합산 8,800.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무 쓸데없이 정직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좀 씁쓸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 디딤돌 대출은 8,500이고, 연소득 기준이. 추후 1억까지 이제 완화될 예정이라는데, 뭐 제가 이제 대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니까,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지금 영상 촬영한 시기는 24년 7월 24일입니다. 자, 디딤돌 대출을 못 받게 돼서 결국 매매를 포기했다. 물론 이제 다른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조건이 더 높으니까 그 조건 좀 부담이 되더라도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좀 부담된다,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결국 이율이 높은 일반 대출로 신혼 전셋집을 마련했다.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집을 마련했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요 전셋집을 마련했는데 전세가는 계속 올라버리고 매매가는 더 올라버리면 이제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깝겠죠. 그야말로 혼인신고 페널티라는 생각이 들었다. 좀 씁쓸합니다. 자,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 그게 이제 5%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기준 8.15%로 증가했다. 저는 한 3개월인가 4개월 있다가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2년 이상인 비율이 5%에서 8.15%까지 올랐다는 거네요. 공인재무설계사이자 부동산 경매 전문가인 최봉철 씨 말씀으로는 가장 이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이유가 부부일 때와 1인 가구일 때 각종 제도에서 오는 혜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면 그냥 뭐 하겠는데 이게 좀 심하잖아요. 방금 우리 대출만 보더라도. 그리고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린 그 세금 비과세 같은 케이스도요. 그게 훨씬 더 세요.
물론 이제 신혼부부가 뭐 바로 1주택, 1주택 상태에서 결혼한 케이스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좀 뭐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그 세금 관리 같은 거에 민감하시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돈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늦추자, 일부러.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재테크 방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게 이제 절세, 세금하고 대출 혜택의 수단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인 가구로 남아야 주택수가 합산이 되지 않고 줄어든다는 거죠. 뭐, 이 질문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2, 3주 전쯤에 그 월급쟁이 부자들 거기서 이제 제가 런칭한 클래스에서 줌 코칭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의 제가 한 200건 가까이 사례를 다 다뤘거든요. 일주일 동안. 정말 그때 빡세게 했는데 그때 이 질문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금전적인,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최봉철님이라는 분이 또 이제 하신 말씀인데, 금전적인 측면에서 혼인신고의 최대 단점이 주택 취득세 증가입니다. 합산돼 버리니까. 취득세도 취득세인데, 저는 이제 양도세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인신고 전 각각 1주택이었는데, 혼인신고 후에 1가구 2주택이 되어버리니, 주택을 하나 더 사면 3%로 취득세가 최소 8%가 나와버려, 3주택이니까 취득세가 최소 8%가 나와버리고요. 양도세는 1 플러스 1 상태에서 5년 이내에 매각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하고 요 혼인합과 비과세가 중첩 적용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양도세는 그래도 좀 합리적인데 취득세에서는 전혀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없냐면 양도세, 즉 소득세법은 국세라서 이제 소득세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취득세는 이제 지방세법이라서 중후부세가 행안부인데, 이게 좀 약간 좀 말씀드리긴 죄송한데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이게 합리적으로 서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여기 이제 나오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은 1에서 3%, 2주택일 때는 다 8%인 건 아니고 두 번째 취득하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그렇습니다. 물론 종전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8%는 피할 수 있어요. 3주택일 때도 비조정 8%, 조정일 때 12%입니다. 이게 쭉 항상 조정, 비조정을 구분하셔야 돼요. 1인 가구가 부부로 만나서 2인 가구가 되면 혜택이나 절세 비율이 그에 맞게 2배가 아닌 1.5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5배까지도 안 가요. 우리 아까 대출 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혜택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좀 다른 건데 간단하게 한번 좀 볼게요. 이제 저도 이건 좀 보고 좀,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라고 좀 깜짝 놀랐는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혼인신고를 늦췄던 분들이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는 보통 이렇게 다 신고를 보통은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몇몇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럼 왜 안 하냐? 자, 결혼을 했는데 출산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로 남는 극단적인 경우가 있는데, 외벌이. 왜 그러냐면, 미혼모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좀 황당해 한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친언니, 그리고 주위 친구도 몇몇식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원금이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뭐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뭐 어린이집 입소 같은 거에 있어서 좀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나 보더라고요. 아니면 육아휴직 급여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지원하는 예도 있고, 이건 좀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야, 오죽하면 이러겠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야, 이거 좀 이렇게 부당하게 세금이라든가 지원책 같은 거를 이렇게 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 지식검색 서비스 이용하면 막 설왕설래가 되게 많다고 해요. 뭐 밑에 요거는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지원금을 받아서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집도 봤다. 지원금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나오나요? 왜냐하면 영어 유치원이 꽤 비쌀 텐데 얼마가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얻어서 남편과 살면서, 근데 임대 아파트를 얻으면은 얻었다는 거는 주택은 취득은 안 했다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임대 아파트를 얻어서 남편과 사는데 아이 둘 학급 지원비, 방과 후 지원비, 뭐 쌀 이런 거 받는 경우도 있다. 대학에 갈 때까지 혼인신고 안 한다고? 야, 이건 좀 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공무원은 등본을 떼보면 같이 사는 경우가 다 나오는 게 태반인데, 이제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아마 동거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사를 가는 거죠. 집을 가보면은 남자 신발은 싹 치워놓는다. 그리고 이제 좀 발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본인들도 막 여기에 대해서 좀 세게 뭐라고 말을 못하니까 안타깝다, 뭐 당황스럽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악용이 만연을 하니까 부정사례 신고 포상지라도 시행하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어떤 불필요한 세금이라든가 지원금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뭐 어떤 분이 댓글도 남겨주셨지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필요할 때 이걸 못 받는 거죠. 이건 좀 그렇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아이는 친모의 가족관계에서의 친모의 성을 따서 자녀로 기재된다.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요. 뭐 이제 좀 밑에는 조금 더 속상한 이야기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제도가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회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는데 좀 이게 사회적인 현실을 좀 반영해서 그에 따라서 좀 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냐. 특히 아까 우리 대출 같은 경우에 한 명 했을 때 연소도 가고 둘이 합쳐지니까 갑자기 너무 이렇게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세금 같은 경우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항상 세금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이상하게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같이 살다가 그러면 안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좀 갈라설 수 있잖아요. 갈라설 때 그걸 이제 상대방한테 증여나 이런 쪽으로 해버리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재산 분할 형식으로 가면은 별도 세금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그걸 이렇게 약간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거를 그게 정말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혼인 페널티, 결혼 페널티도 좀 현실에 맞게 바뀌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제가 한번 기사 같이 읽어봤고요.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